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파드맨과 더커입니다. 이 두 컨테이너 도구 많이들 쓰시는데 은근히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는 어떤 게 더 맞을지 그걸 좀 명확히 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큰 차이, 역시 아키텍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커는 그 데몬이라는 걸 백그라운드에 꼭 돌려야 하고 파드맨은 그게 없다는 거. 이게 실제로 뭐가 다른 거죠?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죠. 파드맨이 데몬이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루트 권한 없이 컨테이너를 돌리는 거, 루트리스 모드라고 하죠. 그걸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각 사용자별로 그냥 바로 실행하는 방식이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안 측면에서 유리해요. 공격 당할 수 있는 경로, 그러니까 공격 표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물론 요즘엔 더커도 루트리스 모드를 지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파드맨은 아예 설계부터 데몬 의존성이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더 깔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데몬이 없다는 게 보안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럼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거 있잖아요. 명령어. CLI는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호환성이 꽤 높다고 하던데 정말 더커 쓰던 사람이 파드맨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도커 명령어들 있잖아요. 그거 대부분 도커 부분을 그냥 퍼드맨으로 바꿔서 치면 거의 똑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명령어에 익숙하다면 전환 비용이 아주 적은 거죠.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도구 다 표준 OCI 이미지 형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도커로 빌드한 이미지를 퍼드맨에서 돌리거나 반대로 해도 전혀 문제 없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는 좀 달라요. 도커는 빌드킷을 쓰고 퍼드맨은 빌드아를 쓰는데 뭐 최종 결과물은 서로 호환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설정 파일 이름도 도커 파일을 둘 다 쓰죠. 근데 뭐 퍼드맨 쪽에서는 약간 컨테이너 파일이라고 부르는 걸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오, 명령어 호환성은 정말 좋은데요. 그럼 애플리케이션이 좀 복잡해져서 컨테이너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해야 할 때는요? 도커 컴포즈나 수엄 같은 거 말이죠. 퍼드맨은 이럴 때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서도 비교를 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차이죠. 더커는 자체적으로 더커 컴포즈랑 더커 수엄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내장하고 있어요. 특히 컴포즈는 YAML 파일 하나로 여러 컨테이너 앱을 쉽게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쓰이죠. 수엄은 클러스터링 기능이고요. 포드만은 이제 포드만 컴포즈라는 별도 도구를 설치하면 컴포즈 파일이랑 호환은 돼요. 근데 더커 수엄처럼 자체적인 클러스터링 기능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포드만만의 강점이 또 나옵니다. 포드만은 쿠버네티스 환경이랑 더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아요. 왜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쓰는 기본 단위인 포드 개념을 포드만이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드로 묶어서 네트워크나 저장 공간 같은 자원을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컬 개발 환경에서부터 쿠버네티스랑 비슷하게 환경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나 포드에서 바로 쿠버네티스 배포에 필요한 YAML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바로 운영 환경으로 넘기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이랑 통합도 더 잘 돼요. 시스템D 같은 걸로 컨테이너를 시스템 서비스처럼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특정 상황에서는 꽤 유용합니다. 와, 포드 개념 지원이나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자동 생성 같은 건 확실히 쿠버네티스 많이 쓰는 팀한테는 엄청 매력적이겠는데요? 근데 또 더커는 워낙 오래됐고 생태계가 엄청 크잖아요. 컴포즈만 해도 그렇고 이것도 무시 못할 장점인데? 아, 맞다. 데스크톱 도구나 라이센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두 도구 다 개발 편의를 위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스크톱 앱이 있어요. 도커 데스크톱, 포드맨 데스크톱 이렇게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포드맨 데스크톱은 완전히 오픈소스예요. 아파치 2.0 라이센스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반면에 도커 데스크톱은 개인 개발자나
작은 회사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유료 구독을 해야 해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할 때 비용이나 라이센스 관리 측면에서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라이센스 정책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정보로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어느 게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런 건 사실 없다고 봐야 하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발 환경, 팀 규모, 최종적으로 배포할 환경, 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다커는 정말 오랫동안 검증됐고 자료도 엄청 많잖아요. 커뮤니티도 크고 다커 컴포즈로 로컬 개발 환경 꾸리는 것도 아주 편하고요. 그래서 혼자 개발하거나 작은 팀에서 빠르게 뭔가 만들 때는 여전히 아주 좋은 선택지예요. 반면에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루트 권한 없이 컨테이너를 꼭 돌려야 한다거나 여러 사용자가 쓰는 리눅스 서버 환경이라거나 또 최종 목표가 쿠버네티스 배포인 경우 이럴 때는 퍼드맨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특히 퍼드맨의 포드 개념이나 쿠버네티스 야멜 생성 기능 같은 건 쿠버네티스 쓰는 환경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죠. 그리고 완전한 오픈소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퍼드맨이 맞겠고요. 성능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차이 없다고들 하고요. 결국 정리하면 데몬이 있냐 없냐에서 오는 구조적 차이와 보안,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얼마나 잘 연동되느냐. 마지막으로 데스크톱 도구 라이센스, 이 정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건 이 둘은 어디까지나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하는 엔진 역할이라는 거죠.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걸 수백, 수천 개씩 관리하려면 결국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터가 필요하다는 큰 그림도 같이 생각해야 하고요. 네, 오늘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신 파드맨의 기능 중에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바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죠. 만약 이 기능이 개발팀의 워크플로우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 쿠버네티스를 최종 목표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나 배포 전략 자체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